오늘은 커피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브이로그 네 번째입니다. 지난번 브이로그 2에서 두 번째에서 커피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커피 비즈니스의 본질이 무언가, 커피 비즈니스라는 게 과연 무언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하려고 했던 sustainability, 한번 고객이 나한테 오게 되면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켜봐 주세요. 커피 비즈니스라는 게 과연 뭘까? 커피를 사고 파는 거긴 하지만 그거를 비즈니스 차원에서 봤을 때는 뭐를 봐야 될까? 물론 커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소위 vertical,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이 사업이 만들어지는 거를 확실하지 알지 않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짓입니다. 제가 먼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한 잔의 커피를 마셔. 자, 한 잔의 커피입니다. 이게 되게 보통 150g입니다. 맛이 좋아요. 피베리 커피입니다. 이 커피를 제가 커피 전문집에 가서 드립 커피로 마시게 되면 한 잔에 얼마쯤 할까요? 대충 잡아서 한 7,000원 정도 한다고 봅니다. 그죠? 뭐 대충 좋은 점에 가서. 요거는 한 잔을 만드는데 커피가 몇 그램 들을까? 저들이 보통 커피 그램 곱하기 15를 합니다. 제가 10g의 커피를 넣으면 150g의 커피가 나오게 돼 있죠. 10g의 원두를 넣으면 150ml의 커피가 나오는 겁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7,000원이라고 하는 건 대충 봐서 10g의 커피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근데 그 바로 같은 곳에 요거 봐라. 요거를 내가 100g의 커피를 원두를 내가 살 수 있어요. 봉지에. 요게 100g입니다. 요 100g의 커피를 요거 하나를 사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얼마 정도 하죠? 보통 7,000원 정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요걸 사가지고 커피 전문집에서 커피를 만들어서 팔면 몇 잔 나온다? 10잔 나옵니다. 요게 10잔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는 카페, 요거는 커피를 집에 가지고 오든지 원두를 가지고 만드는 걸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그다음에는 요런 생두가 있습니다. 그게 1kg입니다. 1kg. 1kg의 생두가 얼마나 할까? 그냥 뭐 사실 더 비싸기도 하고 싸기도 하지만 되게 7,000원 정도 한다고 보죠. 자, 그럼 이상하다. 1kg의 생두를 제가 볶았어.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100g짜리 원두 이게 10개가 만들어지네. 그러면 10g의 커피가 100잔이 나오네. 그렇게 되겠죠. 이게 또 10배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조금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자, 그러면 제가 1kg의 생두를 제가 이렇게 사서 보통 쓰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좀 더 큰 거. 제가 여긴 잘 안 보이지만은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뭐 이런 거에다가 제가 이건 20kg의 백이긴 하지만 제가 조금 다시 내려서 20kg이라면 하지만 10kg의 생두입니다. 생두는 그린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도매 굉장히 많이 파는 곳. 뭐 한국의 디스트리뷰터가 아니라 뭐 외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생두를 판다고 생각하면 10kg의 생두를 7,000원 정도에 만들 수가 있다. 애그리게이션, 굉장히 도매도 굉장히 큰 도매가 쫙 받아가지고 하는 수매하는 그런 거가 되겠죠. 아이고, 이 10배네. 똑같은 돈인데 생두 요런 게 저한테 제가 받을 때는 이렇게 되고 요걸 할 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네. 한 개만 더 나가 볼게요. 뭐 사실은 뭐 만만치 않은 얘기지만
이거는 내가 만약에 경작을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커피 플랜트예요. 그곳에서 에티오피아, 브라질에서 제가 농장을 가지고 키워. 그러면 이만큼의 100kg의 생두를 만들어내는데 약 7,000원 정도의 노동비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이디오피아에 가게 되면은 한 아이가 가서 20kg 백으로 하나 갖고 오는데 1달러를 줘요. 1달러. 그렇죠? 굉장히 희한하죠? 그러면 그게 $7, 7불을 주게 되면은 걔가 적어도 140kg의 생두를 가지고 와요. 생두가 아니겠구나. 그거는 이제 체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여져요.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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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배. 몇 배죠? 약 10,000배입니다. 이게 10,000배 비즈니스예요. 자, 이거를 알고 내가 어디서 뭐를 할까를 고민을 해야 돼. 자, 요거를 하는 거 보고 우리가 카페라고 얘기를 해. 카페에서 뭘 판다. 요걸 할 때는 커피 전문 판매. 얘는 커피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이에요. 카페를 한다는 것보다도 원두를 많이 파는 원두. 이거는 디스트리뷰터. 로부터 사가지고 와서 로스터가 저같이 로스팅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럼 로스팅 하는 사람은 요걸 갖다가 요렇게 만들어서 파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은 요걸 받아다가 요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카페에 돈을 내게 되면 이 사람은 이걸 받아가지고 이제 그 물건을 만들어서 팔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조금 더 과장되면 여기는 이건 도매 혹은 굉장히 큰 밀. 이 밀이라는 건 이제 방앗간이라고 어마어마하게 막 100만 섬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 밀 방앗간, 큰 방앗간, 한국엔 잘 있지도 않지만 거기서 받아다가 누가 디스트리뷰터가 받아가지고 저한테 주게 되면 그걸 가지고 만들어서 파는 그런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10,000배 장사하는 거 다 해보지. 당연히 다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슐츠, 스타벅스를 만든 슐츠가 이거를 본 거죠. 10,000배의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겠네. 라고 하는 걸 봤습니다. 물론 저는 저 나름대로 이걸 갖다가 이제 만든 거지만 어떻게 묘하게 같은 얘기를 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상도덕에 맞질 않아요. 커피를 만들어 플랜트를 가지고 농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커피를 거기서 안에서 판다? 이건 10,000배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건 비즈니스가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대부분 여기에서 1개 혹은 1개 반 혹은 2개를 하는 게 맥시멈이에요. 제가 만약에 저는 로스팅을 해가지고 커피 전문점에 파는 거니까 요 근처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카페를 열어가지고 손님을 받아서 한다? 되게 괜찮을 것 같죠? 내가 만만치 않아요. 그렇지만 요 2개를 겸해서 하는 사람들이 보통 로스터리 카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 굽지는 않아요. 20-30kg 구워가지고 그걸 자기가 직접 내려가지고 파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것을 하라고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그 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서스테이너블 비즈니스는 요거를 빼고 요거는 쉽지 않아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여기서 생기는 서스테이너블 비즈니스를 깊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걸 먼저 이해하셔야만 그 다음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겠죠. 저는 취미로 시작을 하지만 이런 관계를 알고 내가 여기서 요걸 하겠구나라고 마음을 먹고 시작한 겁니다. 자, 서스테이너블 비즈니스라는 게 과연 뭘까? 서스테이너블 비즈니스. 지속 가능한. 첫째, 지속 가능하다라 하면 내가 주는 비즈니스가 돼야 돼요. 내가 갑이 돼야 돼요.
내가 갑이 되는 비즈니스. 희한하죠? 내가 갑이 될 수 있는 비즈니스가 과연 뭐가 있을까? 제가 주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게 돼야 돼. 되게 어렵죠? 요거를 조금 돌려 생각하게 되면 남이 주문할 때 내가 보내면 그거는 저쪽 사람이 갑이고 나는 을이에요. 왜냐면 줄 거를, 그러니까 주문할 걸 기다려야 되니까. 커피집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안 오면 하나도 못 파는 거는 갑을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된 게 아니에요. 서스테이너블한 비즈니스는 문만 열게 되면 사람들이 쭉 서 있는 거예요. 그 초이스가 내가 주는 거지 그 사람이 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굉장히 희한하죠? 그럼 내가 갑이 되는 비즈니스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될까?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번 정한 다음에 그분이 원할 때 내가 보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한 거는 한 달에 2번. 한 달에 2번. 왜냐면 저는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평일날 누가 주문하기 때문에 제가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2번 정했어요. 그래서 1일과 16일에 가까운 월요일. 1일과 10일. 그러니까 초순과 중순에 가장 가까운 월요일에 저는 보냅니다. 그때 그분이 받든지 안 받든지는 나의 초이스가 아니고 그분의 초이스예요. 나는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게 서스테이너블한 거예요. 우유같이, 신문같이. 그냥 나는 배달을 하고 마는 거죠. 한 달에 2번, 초순, 중순. 제가 억지로 만든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주중하는 제가 보낼 수가 없고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제가 바로 보낼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한 달에 2번을만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게 갑이 되는 비즈니스일까? 왜냐하면 제가 보내면 받는 거예요. 제가 못 보내면 그분은 못 받아요. 달라 그래도 기다리세요. 이날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자, 9번째. 그분은 나만의 고객이에요. 고객이 여러 사람의 고객이 아니고 나만의 고객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저는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첫 해라는 게 이제 2011년이 되겠는데 첫 해에 제가 억지로 저는 커피를 만들어요. 커피를 만들어. 한 번 만들면 1kg씩 만들어요. 10개. 10봉지. 아까 보여드린 그 봉지가 10봉지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한 번 구우면 10개가 나오기 때문에 누구를 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친구, 아는 사람, 아주 내가 꼭, 그리고 이렇게 선물을 드려야 될 사람, 공짜로. 무조건 공짜예요. 왜냐면 내 거를 먹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발 좀 먹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몇 달 동안을 보냈습니다. 그때 보낸 사람의 숫자를 만약에 여러분이 한 몇 달 안에 20명을 만들면 성공이에요. 꼭 시작을 하죠. 내가 보내드리는 건데 내가 공짜로 주는 건데 20명의 손님이 안 만들어진다니까요. 만들어질 것 같죠? 내가 주면 다 받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이 불안해요. 이 사람이 왜 나를 공짜로 자꾸 줄까? 자, 첫 번째, 얼마 동안 1년이어도 좋아요. 나는 첫 번에 1년 동안 했습니다. 1년 동안에 나는 꾸준히 줄 수 있는 사람을 20명을 정했어요. 20명을 정해주고 계속적으로 보냈습니다. 1개를 보낼 때도 있고 5개를 보낼 때도 있고 10개를 보낼 때도 있고. 근데 보낼 때 아무 때나 보내는 게 아니고 꼭 한 달에 2번밖에 못 보내요. 1일하고 16일 날. 근데 이게 무슨 서스테이너블 비즈니스인가? 주고 있는 건데 가만 들어보세요. 20명을 보냈더니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그 중에 10명이 저에게 이거 공짜로 계속 먹기는 좀 미안한데 그 중에 반은 그만 보내줘. 그 이제 공짜로 주는데도 그만 보내라 그래요. 그 중에 5명은 돈을 낼게. 굉장히 고마운 한 사람이 있죠.
저를 처음에 주게 한 사람, 지금도 뭐 꼭 이름을 댄다면 김재홍이라고 하는 제 친한 친구입니다. 지금 양평 쪽에서 지금 블루베리 농장을 하고 있는 내 친한 친구인데, 내가 돈을 줄게. 얼마를 주면 좋겠니? 얼마를 주면 좋겠니? 라고 하는 거를 정하다가 제가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보내는 택배도 있고 내가 사야 되는 것도 있는데 한 4,000원이면 어떨까? 한 봉지. 그리고 정했어요. 그게 2011년입니다. 2011년에 김정이라는 친구에게 야, 너 정말 내가 공짜로 주고 싶은데, 그리고 준 게 4,000원이었어요. 물론 지금까지도 4,000원이지만, 그리고 2개, 4개 뭐 이렇게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손님입니다. 한편 또 많은 것들을 많이 볶다 보니까 한편 카페도 이제 제가 제일 많이 갖는 지금 이름이 언노운 다이너라고 하는 우리 이경희 사장님께 제가 그냥 친하니까 거의 몇 달 동안 꽤 많은 양을 한 번에 가면 1kg, 2kg씩 제가 드렸습니다. 그분이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쭉 모여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거 공짜로 계속 못 받겠다. 왜냐면 자기는 공짜로 받아가지고 음식점에 오는 경양식집이니까, 이태리안이니까 계속적으로 공짜로 줬어요. 그분도, 왜냐면 내가 공짜로 주니까. 공짜로 주고 있는데 이제 걱정이 생기는 거죠. 그 내부적으로. 이러다가 이 친구가 갑자기 커피를 안 주게 되게 되면 자기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다른 커피를 받아와야 되는데, 참 재밌는 사건은 시간이 지나고 나게 되면 제 커피에 많은 사람들이 맛이 들어진다는 거예요. 제 커피를 좋아하게 돼요. 강하지 않고 너무 시지도 않고 중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 그분이 얘기하신 게, 내가 돈을 줄게요. 근데 내가 그랬더니 생두값을 주시겠다고 처음엔 얘기하셨어요. 생두값은 좀 싸잖아요. 예를 들면 킬로그램에 100g에 1,000원 정도, 그죠? 1kg에 10,000원 정도, 10,000원 정도를 하면 어떻겠냐. 왜냐면 나는 손해를 안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참 제가 그냥 비즈니스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혹시 얼마 정도에 받아오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대개 3,000원 정도, 3만원 정도, 1kg에 3만원 정도 받아오신대요. 그러니까 3만원 정도 받아오시다가 저는 공짜로 줬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저한테는 10,000원을 주시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 내가 20,000원 정도 하게 되면 괜찮을 것 같죠.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건 좋은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저는 계속적으로 항상 손해를 보는 비즈니스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그러면 내가 그냥 드릴게요. 그랬더니 며칠을 지났어요. 또 전화가 오셨어. 그러지 말고 적당한 값을 서로 얘기하면 좋겠다. 그러면 저에게 주시려면 그냥 3만원에 주세요. 남에게 받아오는. 그거보다가 제 커피가 맛이 없으면 그냥 그 커피로 가시고, 제 커피가 괜찮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저에게 3만원을 주세요. 저는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결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3만원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더 내린 가격에 되어 드리고 있지만 1kg에 3만원을 이제 받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찍 1kg에 3만원, 또 개인적으로 보내주는 사람에게는 개인적으로 4,000원씩 시작을 한 거예요. 2011년, 2012년 초가 될까요? 두 번째는 나만의 고객. 이 되겠죠. 자, 공짜로 주는 겁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공짜로 두다 보게 되면 그분이 그럼 내가 돈을 좀 낼게 하고 시작할 때 적당한 가격을 정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카페에다가는 1kg에 3만원, 개인에게는 100g짜리 봉투에 4,000원. 그래서 나만의 고객을 만들어 가라. 처음에는 20명인데 다 공짜로 주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똑같은 나만의 고객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시게 되면, 첫 해라고 말씀드릴까? 아니면 첫 기간. 여러분들이 이거를 3개월로 하고 6개월로 하고 해보세요. 저는 첫 해,
첫 기간의 첫 해였습니다. 2012년. 그래서 공짜로 20명. 그 중에 나누어서 10명은 계속적으로 공짜고 10명은 돈을 내는. 이제 조금 돈 내는 사람이 생겼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부터 늘려가야 되는데 둘째 해. 그 다음에 둘째 기간이 되겠죠. 여러분들 6개월이 된 공간에. 저는 2013년에 했는데 요거를 조금 늘렸습니다. 이때는 뭐 거의 제가 굉장히 바쁘게 뭐 일할 때니까 그때 학교를 막 옮기기도 하고 뭐 이런 때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할 수가 없으니까 주말에만 볶아가지고 이제 드리는 거죠. 근데 요 20명이 40명으로 늘었어요. 그 다음에 뭐 늘어봐야 뭐 공짜로 주는 사람 많죠. 공짜로 주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공짜로 줍니다. 그 20명을 하는데 재밌는 게 이 중에 20명은 돈을 내고 20명은 돈을 안 내요. 돈을 안 내는 거는 친구거나 제가 꼭 드려야 되는 곳이라거나 아직까지 커피의 맛을 좀 드려야 되는 곳은 돈을 안 냅니다. 그러다가 요 중에 20명이었는데 요 중에 20명 중에 10명은 요로 붙고 10명은 아직도 돈을 안 냅니다. 그럼 이게 30명과 10명이 되겠죠. 1년 동안에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해. 요 40명이 약 80명으로 늘립니다. 2배로 늘어요. 근데 이 는다는 게 제가 막 어디 가서 마셔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모습이냐면 이 맛있던 사람이 점점 친구들이 와가지고 먹다 보니까 있잖아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선생님이 계시는데 식사를 하고 와서는 여러 가지 많이 마시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5개 먹다가 그 다음에 10개 주세요. 왜냐면 한 사람이 아니야. 이미 몇 사람이 됐어. 그럼 10개를 보내고 그 다음에는 또 점점 많아져가지고 굉장히 많을 때는요. 한 학교에 제가 100개를 보냅니다. 2주에 한 번 보내는데 100봉지를 보내는 학교가 꽤 있어요. 지금도 있고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한 분이 그걸 다 논아주시고 돈을 다 걷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는 아주 감사한 분이 계시죠. 제가 성함을 얘기하기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그런 분이 이미 한 서너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게는 제가 따로 이렇게 조금씩 좀 더 드려가지고 그분은 이제 그냥 공짜로 드시게 되고 나머지 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가 이게 적게 느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숫자 내에 점점 양이 많아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분이 특히 회사나 학교나 계시다가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보통 학교 같은 경우는 2년 혹은 3년마다 옮기지 않습니까? 여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나 뭐 이런 데는 옮기질 않지만. 근데 그분들이 옮긴 다음에 더 재밌는 거는 옮겨가서 또 다른 분이, 그래서 맛있던 분이 또, 내가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더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서 소위 이렇게 새끼를 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은 학교에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한 분의 수고가 지금은 굉장히 많은 학교에 많이 한꺼번에 이제 보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이 공짜로 드시는 분들도 공짜로 드시는 분이면서도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 정말 재밌는 것은 소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이거는 나만의 고객이에요. 딴 사람의 고객이 아니고 나만의 고객이고 굉장히 나의 맛에 굉장히 길들여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딴 데 가라 그래도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이미 맛이 저한테 들려져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세 번째 해가 됐어요. 80명이 됐어요. 그래도 아까는 또 뭐 있잖아요. 뭐 60명 돈을 내시는 분, 또 20명 돈을 안 내시는 분, 또 그 중에 또 이렇게 나눠가지고 10명은 여기로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70명 정도가 안 내고 한 10명 정도가 10명 정도가 안 내고 70명 정도가 내는 그런 모습으로 되죠. 네 번째 해. 자, 이제
한 해 한 해 지나갑니다. 저로 봐서는 한 해인데 요게 싹 지나가서 150명 정도가 됐어요. 150명 정도면 굉장히 바쁩니다. 혼자 해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주말에 되게 어려워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저희 와이프가 이제 끼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냐면 집안 사람을 써야 돼요. 다른 사람을 쓰면 안 돼요. 자, 이제 우선 15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럼 이 중에 뭐 120명은 20명은 이렇게 돈 안 내고 먹지만 저를 많이 소개시켜주는 분이 되시는 거죠. 정말 신기한 것은 이렇게 변화되어 가면서 그냥 아무나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친구와 친구와로 돼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 뒤에다가 이렇게 쓸 때는 누가 소개. 자, 이분들은 소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제일 재밌는 것은 그냥 쉽게 나가지도 않아요. 더 제가 확실히 얘기하고 싶은 건 세 번째라기보다는 세 번째로 얘기를 하죠. 세 번째로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돈을 받는 거에 집착하지 마라. 저는 아직까지 제가 보내고 나서 그거를 보냈나 안 보냈나를 체크를 하진 않습니다. 돈을 냈나 안 냈나를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알아서 내주는 그런 모습으로 돼요. 거꾸로 물어봐요. 아이고 지금 얼마나 밀렸을까요? 아니면 아이고 이거 어디다가 내야 돼요? 그러면 제가 가르쳐줍니다. 마지못해서 가르쳐주듯이. 그래서 저는 사실은 기업은행에 제 전화번호와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외우고 싶잖아요. 기업은행에 내 전화번호하고 같다니까. 평생 번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내가 갑이에요. 계속. 왜냐하면 나는 주기만 하고 돈 받는 걸 걱정하지 않습니다. 돈은 주는 거는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밸런스를 볼 때 이 사람이 냈나 안 냈나를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얼마가 들어오고 있는가만 보고 있으면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돈을 받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이유는 돈을 받는 거를 걱정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쓰기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격리 보는 사람이 들어가서 이거를 안 보냈으면 내가 안 보내줘야지. 돈을 안 넣었으면 안 보내줘야지. 돈을 안 넣었으면 다음 거에는 안 보내주고 거꾸로 돈 내세요. 얼마 밀렸는데요.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갑을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계속 갑이에요. 계속 주기만 하는 겁니다. 내가 그분에게 돈을 내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갑을이 바뀌는 거예요. 그분이 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을 안 주면 이걸 안 보내겠네 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성립이 되는 거죠. 저는 그게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보내고 그분이 돈을 내든지 안 내든지 전혀 관계하지 않아요. 신기한 거 뭔지 아세요? 그분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돈을 내시기 시작을 하고 그분들이 알아가지고 자기가 얼마만큼 먹었는가를 계산해가지고 꼭 보내주십니다. 정말 꼭 보내주십니다. 개 중에는 딴 분이 보내주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구자를 잘못 써가지고 엄마 거를 딸이 보낸다든가 딸 거를 엄마가 보낼 때 서로 안 맞아가지고 안 들어오는 경우는 있지만 그거 금방 알게 되죠. 서로 알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막 웃으면서 그랬네요. 그러고서 결국은 또 내게 되시고 한꺼번에 내시면서 또 굉장히 웃으시면서 내시게 되고 계속적으로 보내주시는 굉장히 좋은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거 절대로 돈을 받는 거에 집착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생겨요. 돈을 받아야만 보내는 인터넷 비즈니스 같이 꼭 구자에 돈을 넣어야지만 되는 거는 서스테이너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안 보내면 내가 안 넣으면 안 보내니까. 근데 그런 거는 좋은 비즈니스가 안 돼요. 더 재밌는 건 모든 사람이 그때 꽤 오래전에 150명이 됐다면 그분들이 다 연줄로 이어진 거예요. 제가 돈을 안 낼 수가 없는 게 안 내게 되면 제가 누구에게 얘기할 사람이 있는 거죠. 야, 그 사람 돈을 왜 안 내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항상 든든합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는 네 번째가 소개, 모든 분들의 관계를 안다. 소개를 한다는 얘기는 좋은 거잖아요. 전부 소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그냥 갑자기 공중에서 떨어져 가지고 커피 보내주세요 그러진 않아요.
5번째. 전혀 모르는 사람이 주문할 때 물어볼 것. 전혀 모르는 사람이 주문할 때 꼭 물어봐야 돼요. 네, 알았습니다.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 모든 게 깨집니다. 서스테너빌리티가. 왜냐하면 그분 누군지 모르니까. 어떻게 제 이름을 알게 됐습니까? 어떻게 제 커피를 마셔보셨어요? 아, 그때 그 커피를 소개한 분이 누구세요? 아, 그때 무슨 어디에 갔더니, 이게 있더라. 물어봐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어느 학교에 어느 선생님이 MT에 오셔가지고, 끓여가지고 주셨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셔야 되냐면, 제가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혹시 그분의 성함을 기억나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요, 재밌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상하네. 이 사람은 커피를 사주겠다는데도 안 보내주네. 그러고 알아봅니다. 그때 MT에 갔을 때 어느 학교에 어느 선생님이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저는 바로 굉장히 리액션을 보냅니다. 그 선생님 제가 너무 잘 알죠. 그 선생님 소개하셨다면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라고 하고 바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연결이 또 됐죠. 그렇게 쉽게거나 아무가 아니라 그 선생님이 소개한 게 되니까. 그래서 꼭 물어보고 아무한테나 보내는 게 아니에요. 꼭 관계될 때만 보냄. 6번째, 하나만 더 해보죠. 신용을 지켜야 되는데 어떤 신용을 제가 만들었냐면 재밌는 신용을 만들었어요. 제가 항상 여기다 쓰지만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보내기도 합니다. 저에 대한 첫 번 저한테 주문하시는 분에게 저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하고 주문도 제 번호까지 딱 넣어가지고 원하시면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드세요라고 맨 마지막에 뭐라 쓰냐면 로스팅 한 후 한 달 이내에 못 드실 것 같으면 주위 분들께 나눠주세요. 한 달 후에 나보고 뭐라 그러지 마라. 한 달까지는 굉장히 좋은데 한 달 후부터는 약간 약간 좀 스테일해지잖아요. 약간 쩐다 그럴까요? 그래서 한 달 전에 빨리 나눠줘라. 근데 그 다음 게 재밌습니다. 어떤 이유든 roasted on 언제 구워졌나 여기 roasted on 여기 제조일이 써 있거든요. 2020년 2월 14일 오늘입니다. 2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2월 14일이 발렌타인데이입니다. 혹시 발렌타인데이에 여러분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분에게 인사를 안 했으면 꼭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요 제조일보다 무슨 이유이든 날짜보다 한 달이 넘거나 원두에 조금이라도 불만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 새 것으로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강한 메시지입니다. 내 품질에 굉장히 자신 있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분이 잘못해가지고 선물을 받았는데 그거를 얻다가 놔뒀든지 딱 보니까 한 달이 지났어? 그러면 저한테 사진을 찍어가지고 연락을 주게 되면 바로 제가 새 걸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많이 손해볼 것 같죠. 왜냐면 두고두고 먹는 사람이 많으니까.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팔았는데 3번 제가 이렇게 맨날 보내드리는데도 3번 리퀘스트가 왔어요. 한 분이 인천에 계시는 분인데 선물을 받고 그랬는지 이게 자기한테 한 달 후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 써 있는 걸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세요. 사진 한번 찍어서 보내세요. 그랬더니 진짜 한 달 반쯤 지난 거가 한 5개쯤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5봉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돌려보내라는 말도 안 했습니다. 그것도 괜찮겠지만 제가 새 걸로 보내드립니다. 그걸 새 거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기가 막힌지 어떻게 그거를 새로 보내드려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약속한 거고 영원히 지킬 겁니다.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분이요. 굉장히 저를 믿기 시작을 한 거죠. 그 다음부터 선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자기가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소문을 내요. 이 희한한 사람이 있는데 한 달 후에 그냥 찍은 거 사진 보냈더니 새 걸로 보내주더라. 근데 그게 굉장한 마케팅이 되는 겁니다.
불과 제가 보내는 것은 몇 개 안 되는 거고 뭐 한 번 택배 보내는 거지만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도 딱 3번 왔는데 다 3분이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고객으로 남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6번째로 불만이 있으신 분에게 최대로 갚아드려라. 뭐 돈을 돌려달라 그래도 돈으로 바로 돌려주고, 그 다음에 왜 또 보내셨습니까?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잘못 왔는데요. 왜 안 왔습니까? 하여간 최대로 갚아드려야 돼. 예전에 제가 어디로 이제 놀러 가고 있는데 이제 한 카페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주문했는데 왜 아직까지 안 왔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제가 보낸 거가 늦게 보냈든지 제가 안 보냈든지 해가지고 지금 하여간 그분한테 못 간 거예요. 지금 보내드릴게요. 뭐 이러면 안 돼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는 놀러 가다가 차를 돌려가지고 커피 가진 거 제가 갖고 있는 걸 바로 갖다 드리고 이걸로 오늘 내일 쓰세요. 제가 바로 이걸 또 새 걸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것은 항상 좀 오버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도 여기 있죠. 저도 인터넷 카페가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 이름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www.roastingbarn.com이라고 있는데, 인터넷 카페에 가게 되면 이제 사실은 인터넷에서 이제 주문을 하게 되죠. 근데 이거는 여기서 많이 팔려고 하는 것보다도, 왜냐면 이거는 주문을 받고 돈이 지불된 거를 보고 이제 보내드리는 건데, 일로 온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사서 먹는 거를 제가 확인을 하잖아요. 서너 번, 계속적으로 드시네 라고 하게 되면 제가 원래 하는 비즈니스로 돌립니다. 제가 그런데요, 뭐 인터넷 카페에서는 제가 뭐 예를 들면 5,000원, 6,000원에 파는데 정기 구매를 해주시게 되면 제가 4,000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정기 구매로 돌립니다. 왜냐면 인터넷에서 만약에 사든 사람들은, 쇼핑몰에 사든 사람들은 언제 옮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정기 구매로 돌려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실 수 있게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뭐 한 달에 2번도 좋고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8번째, 이 가격. 9번째, 품질. 10번째, 서비스. 요게 3개가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쭉 있는데 요 3가지를 못 갖추게 되면 서스테이너블 하지가 않아요. 제가 파는데 남보다 비싸게 팔어. 내가 파는데 품질이 남보다 조금 떨어져. 서비스가 떨어져. 내가 보내달라는데 안 보내줘. 이건 계속 얘기해야 돼. 그리고 뭐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 자 컴플레인을 해. 그러면 안 돼. 요 3가지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유지하냐가 가장 큰 관건이에요. 가격. 제가 두 번째 브이로그에 말씀드렸지만 가격을 낮추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낮추냐? 자기가 다 해야 돼. 자기가. 아니면 부부가. 집에서. 친구 기계로. 모든 걸 자기가 다 하니까 당연히 가격은 싸지게 되죠. 남들이 어떻게 이 가격에 팔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가격을 낮춰가면서도 팔 수가 있는 정도의 나는 이걸 만들어야 돼. 둘째, 품질. 사실 커피의 품질을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평가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기도 하지만 Q그레이드도 해보기도 하고 정말 많은 커피를 테스팅하고 있죠. 품질을 보장해야 되는데 품질이 좋은 거는 가격이 당연히 비싸죠. 여러분이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을 달라 그러게 되면 당연히 1kg에 10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구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똑같은 블루 마운틴인데 파푸아 뉴기니에서 나온 거는 조금 많이 저렴하죠. 품질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지만 굉장히 맛있더라 라고 하는 걸 제가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파푸아 뉴기니의 쿠아 마운틴이라는 곳에서 만든 블루 마운틴 커피를 계속적으로 대고 있는데 그것도 이 가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한 개 뭐 10,000원, 15,000원 이렇게 팔게 되면 뭐 제가 좋은 가격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품질을 가장 좋은 커피를 만들어내는데 싸게 유지하는 거가 큰 일이 되겠죠. 세 번째가 서비스죠. 서비스는 아까도 좀 얘기를 했지만 불만 있으면 바로 하고 예를 들면 돌려달라 돈 돌려주고 그리고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가격과 품질과 서비스를 해가야 됩니다. 요 세 가지에 대한 것은 다음번에 얘기를 또 할게요. 그걸 쫙 벌려가지고 어떻게 가격을 낮출 수가 있고 어떻게 품질을 계속 높일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가장 최상급으로 만들 수 있는가는 따로 하루 잡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10가지로 서스테이너블 비즈니스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이해하시고 좋은 결과를 나타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브이로그 네 번째로 그 커피 비즈니스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커피 비즈니스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특별히 지속적인 나의 고객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좀 더 많이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